우리가 할 일은 나의 불안과 그림자에 대처하는 게 사실은 실천 수행의 뭐 99%지 않습니까? 불안과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법의 세계를 탐험한 결과가 고통이다. 3차원과 그다음에 4차원 아스트랄계의 중간 지점까지는 고통의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이분법의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하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바라보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전체가 5차원의 상승에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원에 우리 존재 일부가 늘 걸쳐져 있죠. 그 이분법을 탐험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감각을 수반한다. 내가 이 지점이 탁월해. 나는 이 지점을 참 잘해. 라고 내면에서 은밀히 느낄수록 수치심은 깊어질 것이고, 내가 뛰어나. 라고 모든 순간에 증명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자신에게서 그림자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큰 촉매제다. 그런 자신의 어둠에 다가갈수록 이거를 바꿔야겠다. 벗어나야겠다. 해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카르마를 어떻게 정화해요? 라고 할 때 고통을 팽개치고 그림자를 팽개치고 내가 뛰어난 내가 되고 싶어가 아니다. 고통이라는 촉매제와 함께 정화되는 거다. 거기에 머물러서 진흙밭에 머물러서 영원히 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에 우리가 매진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늘 항상 더 나은 나, 더 나은 현실이 창조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제 조건이 있구나. 내가 풍요를 누리고 싶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다. 내가 타인과의 조화 속에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는 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센션을 할 때마다 그 성장 과제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내면에서 그런 합의나 선택을 이룬 상태일 겁니다. 그 말은 미래의 더 나은 자아, 상승된 자아, 이거를 오늘은 future self라고 부르겠습니다. future self가 지금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 파동을 유지하시라. 내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미래 자아를 명상하면 그게 내가 조만간 내가 될 거야가 아니라 양자적으로 현존하는, 공존하는 미래 자아, 더 나은 자아, 베터 셀프가 지금 나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파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빛의 존재나 인격자가 도저히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당장 되라고? 불가능한 주문인데 어떤 상태를 미래 자아가 다가올 수 있는 파동이라고 보느냐? 자기 주도적인 출렁임 상태. 출렁인다. 나 잘하고 있어. 아, 왜 이 모양이지? 잘하고 있어. 이 모양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업, 다운, 업, 다운.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 것 같은 상태. 이거를 출렁이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출렁임이 외부 조건이나 타인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오센틱한 출렁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굉장한 자극을 느꼈어요. 그러면 저 자극이 있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거나 화가 나는 거, 이거는 출렁이는 건 맞는데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자동 반응하는 출렁임이잖아요.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기분이가 좋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결의 상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운가? 현실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 빛의 몸, 에너지체에 내장된 왜곡이 있습니다. 몸치유를 하다 보면 지금 SNS 상당한 분 숫자가 그 경험 단계에 오셨을 텐데, 무슨 지압 마사지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몸치유도 있지만, 하다 보면 뭐가 손에 잡힌다. 아, 이거 울체라고 하나? 뭐가 막혀 있나? 그런 게 잡힌다. 이런 것도 내장된 왜곡이고요. 또 하나는
에테르바디 차원의, 에너지 바디 차원의 상념체라고 부를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이 그것도 의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몸에 있어요.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에고의 형태를 띠고. 또 하나는 뭔가 에너지체를 구속하는 어떤 장치. 마치 손목에 수갑을 찬 것처럼 명치에 뭐 이렇게 동그란 게 매여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 에너지체 살얼음이 낀 것처럼 과자 느낌이에요, 이렇게. 포바디적으로 치유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딱딱하게 끼어 있다가 그게 얇아지면서 몸 치유를 할 적에 과자가 뻐석뻐석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단계에 오면 몸치유로 전환하시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빛의 그리드에 심어진 부패와 마이아즈, 병리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병 자체는 아닌데 뭐가 살짝 건드려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안에 유혹입니다. 너무 길고 어려워 이렇게 느껴져서 몇 년간 한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어떤 핑계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상황에 자의반타의반 굴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열망해. 누가 봐도 열심히 해." 그런데 멍하고 막연한 환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SNS에 이제 고인물이 되면은 내면 아이 붙잡고 있다. 뭐 붙잡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의 막다른 골목, 자신의 맹점,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다시 퐁당, 싱크홀 빠지듯이 퐁당 들어가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인제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멘탈체를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멘탈체 과잉이니까 "멘탈체 건드리지 말고 감정으로 몸으로 접근하세요."라고 하지만 멘탈체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죠.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빛을 받아들이는데 쪼끔 있으면 그 빵꾸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꼬매더라고요, 미화시켜서. '내가 변화를 했지 뭐야?' 이러면서 변화한 자신이 또 너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그다음에 감정체 치유에서 오늘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분노나 자유로운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되 "내가 화낼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옳아." 요거를 없이 그냥 하시라. "내가 화내는 게 마땅해. 내가 지지를 받아 마땅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바꾸어서 적응하면서 조화를 배워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직면하고 심지어 저항해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매 순간 다르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왔어.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내 목소리를 낼 거야." 그래서 상황 불문하고 목소리를 내 버린다든지 이제 이거 헷갈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불신하게 되고 불안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치유가들이 전체적인 성향이 있죠. 집에서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경험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그 훼손된 내면 아이들이 부모의 욕구에 맞추어서 자동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치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그 또한 미화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 봤자 그런 방식으로 영적 평화를 추구해 봤자 타인의 필요성을 특히 가족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채우게 된다. 왜냐하면 노를 하는 것은 사랑과 인정을 잃고 비난을 겪게 된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낡은 환상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체가 질식한다. 여섯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신뢰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집단 의식, 가족, 정치, 사회,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한다라는 게 정말 죽음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겉으로 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단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식 안에 내재된 것보다는 높은 파동을 유지하기. 의무사항에 대해 거리두기, 그 다음에 멀고 외로운 길임을 인정하기, 또 트라우마가 에너지체의 여러 레이어의 세포마다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에고의 특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치유하기, 내면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신뢰하기, 그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능력이 변화의 기초 토대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이 저의 치유 역사와 경험에 대한 요약이라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어 읽습니다.